네, 안녕하세요. 토요주코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스터캠 CNC 선반 65강 선반 가공 외경 축 부품 캠 프로그래밍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작업 통해서 설명드릴 내용은 DWG CAD 파일을 활용한 마스터캠 CNC 선반 캠 가공 프로그래밍에 대한 방법 설명드리고요. CNC 선반 캠 가공을 위해서 G코드, M코드 내용 각각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업 내용은 CAD 파일 먼저 정리한 다음에요. CAD 파일 가지고 마스터캠에서 툴 패스를 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 보시고요. 사실 이번 강의가 뭐 65강이기도 하지만 이게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신 강의이기도 해요. 그래서 축 가공을 할 건데 마스터캠으로 근데 축을 앞단에 해당하는 거 하나만 가공할 겁니다. 네, 그 내용 있고요. 사용하는 공구는 이렇게 1번부터 2번, 3번, 4번 공구고 외경 공구, 황삭정사, 콤바이트, 나사 바이트. 그다음 여기서 사용하는 예제는 컴퓨터 응용 선반 기능사의 선반 가공 작업 공유도면 30번에 해당하는 외경 축 부품이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선반 기능사 자격증 시험 볼 때는 캠을 사용하지 않고 수기를 이제 작성해야 됩니다. 이번 강의는 그냥 CNC 선반에 마스터캠을 활용해서 이제 캠 작업하는 거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런 내용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CAD 파일 오시면 CAD 파일이 있고요. 요 파일은 이거는 이제 선반 기능사에 해당하는 QNS에서 제공하고 있는 시험 그죠? 공개 도면이죠. 30번이고 여기 이제 1번 축 부품을 우리가 이제 캠 작업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뒷단은 가공 생략할 거고 앞단만 가공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됐죠? 자, 그걸 CAD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요 파일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요 파일 가지고 우리가 마스터캠에서 불러와서 작업할 텐데 먼저 좀 해주셔야 되는 게 일단 여기 주소 부분은 그죠? 우리가 지금 필요 없는 부분이긴 한데 얘는 그냥 무브로 밑에다가 좀 빼놓기로 하겠습니다. 자, 무브 기능 써서 여기 밑으로 좀 내려놓고요. 자,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오버킬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중복되는 선들을 지우는 기능인데 오버킬 이용해서 요거 다 잡아서 엔터 치셔서 확인 눌러주시면 혹시라도 중복선이 있었다면 중복선이 사라지게 되는데 중복된 선이 아마 없었나 봅니다. 네, 제로로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상단에 들어가셔서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놓고 그 다음에 파일의 파일 유형은 어떻게든 2000 버전으로 버전을 좀 많이 낮춰 주십시오. 최대한 낮춰 놓고 저장하고 덮어 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스터캠 오셔가지고요. 캠 시작하시기 전에 상단의 선반 그리고 여기 뭐 신그룹의 속성에 레스 선반이라고 되어 있는지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이거 실컷 뭔가 작업해 놓고 가공 경로 들어가서 봤는데 여기에 뭐 황삭 정삭이 없고 윤곽 가공, 2D 가공, 뭐 구멍 가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지금 MCT형 상황이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레스 상단의 선반이고 확인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열기 들어가셔서요. 파일을 불러올 겁니다. 자, 위치는 바탕화면 여기 있고 파일 이름은 CAD니까 파일 형식을 오토캐드로 바꿔주시면 CAD 파일 여기 보일 거예요. 얘를 선택하셔서 열기 누르시면 파일이 당겨지고요. 요거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가공 원점은 여기 앞부분 잡겠습니다. 근데 이게 삐져나온 선들을 조금 정리를 할 텐데요. 상단에 여기 자르기 이용하시고 그다음에 빨간 장대 두 개 있는 거 왼쪽 마스로 이렇게 활성화 시켜놓고 요게 활성화된 겁니다. 켜져 있다는 소리예요. 자,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뒷단에 여기 중심선 요거 찍고 요거 찍어서 지우고요. 맨 앞단의 밑에 부분, 맨 뒷단의 밑에 부분 이렇게 지울 거예요.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선들은 다 지워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 캠 작업을 할 때 사실 껍데기만 있으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껍데기라고 여기서 말하는 건 이 껍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껍데기만 있으면 돼요. 이런 껍데기. 그러니까 중간에 이런 선들을 보이시죠? 이런 선들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만 있으면 공과 이 껍데기를 타고 간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상단에 트리밍 계속 들어가셔서 이렇게 여기 트리밍하고 여기도 트리밍 할 거고요. 여기 지금 선의 레이어가 좀 다른데 얘는 외형선이고 얘는 가는 시선이라서 얘를 굳이 지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마디 클릭해 주셔서 선을 정리하고 여기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여기도 정리해 주시면 어떨 것 같아요. 됐죠? 여기도 정리, 여기도 정리,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껍데기가 완성된 겁니다. 사실 우리 중심선 밑에 있는 선들은 사실 의미가 없는 선이에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선반이잖아요. 선반은 한쪽 가공하면 한쪽 따라 가공되죠. 이해되시죠? 선반 가공이라는 개념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한쪽이 가공되면 그 반대쪽도 따라서 가공되는 게 선반 가공이에요. 왜냐하면 회전하는 축에 이 가공이 되기 때문에요. 이게 지름 방식으로 항상 이쪽이 가공되면 저 반대쪽도 같이 가공되게 됩니다. 네, 그거 이해하시고 여기까지 되셨죠? 요거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트리밍은 다 끝났고요. 얘를 가공 원점인 부분으로 여기 보내야 되는데 상단에 가보시면 이동 원점으로 이동 있을 거예요. 여기 이동 원점으로 이동 클릭하시고 여기 앞부분 끝부분 클릭하셔서 원점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자동 비율 하시면 화면을 다시 이렇게 갖고 옵니다.
여기가 이제 x0점, z0점에 해당하겠죠.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쪽 방향, 그러니까 여기가 x0점, y, z0점이면 y는 아닙니다. x0점, z0점이면 여기 뒷방향은 z 마이너스 쪽이고요. 여기 위쪽은 x 플러스 방향이고 밑에 쪽은 x 마이너스 쪽이에요. 이해되셨죠? 이 좌표 개념은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앞쪽으로 가게 되면 이건 z 플러스 방향인 거고요. 요거는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에 속성 앞에 플러스 여시고요. 공구 설정하고 공작물 설정 각각 들어갈 텐데, 공구 설정 먼저 들어가서, 참, 여기 공구 설정에서 특별히 맞힐 건 없습니다. 공구를 설정할 거는 우리 따로 만들 거기 때문에. 근데 다만 여기 잠깐 와보자 한 건 딴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재질이라는 걸 알루미늄 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재질을 굳이 바꿀 필요는 없고요. 저는 그냥 공구 조건 사용, 요거를 좀, 일단 체크 좀 켜놓고 가겠습니다. 요거. 알루미늄 방식으로 쓰지 않겠다는 소리예요. 이게 알루미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공작물 설정 들어가서 척하고 조는 다 왼쪽에 있는 스타일로 하겠습니다. 이게 다 기본적인 스타일일 거니까. 그 공작물에 보시면 속성에 들어가셔서요. 공작물의 크기는 제가 사실 여기 공작물 크기는 99에 53파인가로 제가 좀 지정을 해놨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뒷단을 가공하지 않고 앞단만 가공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1mm만 여유 준 거예요. 양쪽 다 가공했다면 아마 한 1, 2, 3mm 정도 더 여유를 줬을 거예요. 근데 이건 1mm만 여유 줬어요. 실제 도면상에서는 이거 98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mm를 잘라야지 99에서 1mm 잘라야지 98이 되는 거죠. 맞죠? 이해해 주시고. 아무튼요. 자, 여기 외경에 선택 클릭하셔서요. 요 바깥쪽에 있는 요 마디의 중간 혹은 끝점 하나 클릭해 주시면 여기 사이즈가 들어오고, 여기에서 플러스 4mm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53이 될 거고요. 길이는 선택하셔서 중심선 아까 있었잖아요. 요거 중심선 하나 클릭해 주시면 전체 길이 나오고, 여기서 플러스 1mm를 하게 됩니다. 자, 1mm 여유를 준 건 맞는데 이 여유가 앞쪽에 여유가 생기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2.3선 보이십니까 여러분? 2.3선 여유가 뒤로 1mm가 들어갔어요. 우리는 이게 앞단을 먼저 가공할 거거든요. 이게 앞단만 가공할 건데 지금 앞단에는 여유가 없죠. 자, 그러면 Z0인 이 부분을 1로 주고 엔터 쳐주시면 여기 아까 있던 1mm가 앞단에 1mm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1mm 가공 여유를 여기 붙인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값은 여기서 이제 Z에다가 어떤 값을 더하면 그 값만큼 앞으로 튀어나온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 거. 자, 확인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척조 부분에 속성 들어가셔서요. 속성을 첫 번째 그 조 형상을 이렇게 잡으면 되고, 실제로는 하면 이런 형상 한번 잡아야 될 거예요. 이런 형상. 네,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요거를 잡을 거고, 재료로부터라고 선택해 주고, 척이 얘를 물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는 깊이 값을 12 정도라고 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되셨죠? 확인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또 확인 눌러 주시면 소재 크기하고 척 형상은 다 이렇게 잡으신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단면 가공부터 가시면 돼요. 단면 가공, 형상의 황삭, 정삭, 콤팍이 나사입니다. 예, 이해되셨죠? 여기 지금 절삭 조건 값은 없죠? 공구 목록만 있죠? 그죠? 노주화하고 이게 절삭을 얼마 하라고 하는 어떤 값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육용으로 제가 그 값을 이제 적용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상단에 가공 경로 들어가서 이 앞부분 가공하는 건 단면 가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공은 단면 가공할 겁니다. 상단에 가보면 여기 단면 가공 있습니다. 클릭해 주고, 얘는 특별히 어떤 위치를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Z0점인 부분까지 공구가 다 자동으로 다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단면 정삭 가공할 때는 정삭 공구 안 쓰고 황삭 공구 쓸 거고요. 요거 1번 요거 더블 클릭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홀더 들어가 보시면 홀더 블록이 들어가셔서요. 저는 어떤 홀더 쓸 거냐 하면 PCLNR에 요거요. 그 다음에 255M에 12짜리 요거 쓰겠습니다. PCLNR에 255M에 12짜리 요거 홀더 쓰고, 자, 그 다음 인서트는 CNMG 쓰겠습니다. 요거 돼 있네요. 노조화 08짜리다 그쵸? 네, CNMG 1204 08짜리 요거 쓰도록 하고요. 자, 그럼 여기 세팅이 됐고 공구번호 1번이고, 자, 이송속도 어떻게 줄 거냐면 저는 0.12라고 줄게요. 이건 교육용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황삭은 0.12 줄 거고 정삭은 0.18 뭐 이런 식으로 줄 거예요. 이건 교육용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CSS가 G96 주속 일정 제어 방식의 회전이고요. 자, 그 다음에 CSS 즉 G50에 G50에 S 아니죠. G96이죠. 미안합니다. G96S 120, 여기가 120이고, 여기는 주축, 최대 주축 회전 속도는 G50에 붙는 건데, G50에 S1200 이런 식으로 붙일 거예요. 자, 쿨런트 들어가셔서 플로드 온 해주시면 N08이 뜨게 될 거고요. 확인 눌러주고. 여기까지 이상 없고, 단면 파라메타 가셔서, 가공을, 절임량이 2mm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 Z 0점에 딱 붙어서 가야 되니까요. 붙어서 가공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제로가 돼야 되고요. 여기.
예, Z 여기 0점에 붙어서 가공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공구가 X에 0점에 붙으면 안 되고 X보다 좀 마이너스 쪽으로 내려오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공 경로 확장 길이를 한 1mm 정도 주면 X가 한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좀 더 내려온다는 소리예요. 마이너스 쪽으로 1 조금 더 훨씬 내려올 겁니다. 왜냐면 노즐알이 08이기 때문에 적어도 0.8mm보다는 조금 더 내려오셔야지 여기 꼬다리가 생기지 않아요. 꼬다리가 생긴다는 소리는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하게 되면 이렇게 꼬다리가 이렇게 남을 수도 있어요. 공구가 덜 들어가서. 완벽하게 밑으로 조금 더 내려 빼시면 꼬다리가 생길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쓱 뭐가 지나갔을 겁니다. 자, 여기 가공 경로 들어가셔서 플레이 한번 눌러보시면요, 단면 들어간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플레이. 지금 이 배경 색깔이 흰색이라서 공구가 안 보이는 거네요. 자, 그거 조금 바꾸고 갈게요. 상단에 설정 들어가 보면 환경 설정이라고 있고요. 색상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 조금 스크롤바 좀 내려가다 보면 배경 색상 그라데이션 시작 뭐 종료되어 있는데, 그죠? 두 가지 다 흰색 되어 있죠. 시작도 여기 회색으로 바꾸고 종료도 회색으로 다 바꾸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고 예 눌러주시면 회색으로 일단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 가공 경로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 자, 공구 뜰 거고요. 홀더도 같이 보실 거면 요거 홀더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플레이 눌러 보시면 공구 밑에 내려가는 거 아마 보실 거예요. 네, 그쵸? 아까 흰색이어서 아까 못 봤던 겁니다. 공구 여기까지 내려오죠. 다시 볼까요? 공구가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 꼬다리가 남지 않겠다 그죠. 예. 그래서 가공 확장 길이는 마이너스 한 1 정도로 주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주고, 마이너스 1이 아니죠, 미안해요. 여기 보시면 그냥 1이라고 하는 숫자를 주시면 돼요. 가공 경로 확장 길이. 그러면 X 마이너스 쪽으로 조금 더 내려온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주고, 자, 이렇게 해서 단면 가공 끝났고, 형상의 황삭 가공할 거고요. 황삭은 여기서부터 쭉 타고 가서 어디까지 가공하냐면 여기까지 황삭 가공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가공 경로 들어가서 황삭 가공. 황삭의 시작은 이미 여기 단면을 가공했을 거니까, 황삭의 시작은 요 C 못따기 여기 밑에 부분이죠. 여기 클릭하시고, 황삭이 끝나는 부분은 여기 뒤쪽에 있는 홈팍이 시작하는 여기 라인까지죠. 여기서 이렇게 클릭을 한번 했는데 여기 뒤에 마지막에 빨간색이 나오는 건 괜찮은데요, 혹시라도 여기 중간에, 즉 여기 파란색하고 빨간색 선 사이에 화살표가 한 개 더 생긴다면 그 부분에 선이 겹쳤거나 선이 떨어져 있거나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도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네요. 자, 그러면 가공 영역을 잡아준 거고요. 확인 눌러주고, 자, 공구 이거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아까 한번 썼던 거 황삭 공구, 아까 속도는 0.12 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CSS 즉 G96에 S120, G50에 S1200 이렇게 쓰겠습니다. 플런트 들어가셔서 플로드 온 해주시고요. 008 뜹니다. 황삭 파라미터 들어가셔서 가공률 0.2mm씩 준다는 건 여기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황삭이기 때문에. X 지름 쪽으로도 0.2mm, 측벽 즉 Z 방향으로도 0.2mm의 가공률을 남겼습니다. 이상 없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가공 간격 같은 간격으로 2mm씩, 즉 4파이씩 가공한다는 소리입니다. 예, 저는 2파이씩 가공할 거니까 이거 1로 바꿀 거예요. 그 다음에 재료 외곽 인식 기준 요거로 재료 인식 안 하면 안 되고요. 두 번째 거 보면 재료 설정 외곽 크기 적용 요거 설정하셔야 됩니다. 자, 요게 기준이 된다는 소리는 그러니까 여기 지름에 아까 우리가 3mm를 포함했기 때문에 53파이 기준으로 얘가 가공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상 없으면 확인 눌러주시면 공구가 쭉 타고 가겠죠. 이것도 좀 미리 보기가 보이시니까요, 한번 좀 봐주시면 되고, 측벽 쪽하고 지름 쪽 다 0.2mm씩 남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웅덩이 부분은 아마 공구가 안 들어간 것 같네요. 가공이 안 된 것 같네요. 당연히 홈파기 부분은 당연히 가공이 안 되겠죠. 그건 당연한 거겠죠. 이건 홈파기 쓸 거고, 여기는 정삭에서 한 번 더 뭔가 좀 작업을 할 거예요. 추가 가공으로. 어쨌든 황삭에서는 가공 경로 들어가셔서 플레이 한번 눌러보시면 공구가 움직이는 게 보이고, 가공이 덜 된 부분은 조금 진한 색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확인하고 작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도면 보시면 지금 여기 0.2mm씩 이렇게 테두리, 그러니까 검은색, 이 감정색은 CAD 파일 선이니까 실제로는 요 CAD 파일 선을 타고 가야지 정상인 거죠. 근데 지금 0.2mm씩 뭐 지름 쪽하고 측벽 쪽하고 다 열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0.2mm씩 이렇게 남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어딘가 뭔가 파먹은 흔적이 있다면 그 부분은 그죠, 뭔가 좀 다른 방식을 취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원하는 곳까지 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0.2mm씩 다 남겨진 겁니다. 정삭 여유를. 자, 이렇게 하면 뭐가 끝났습니까? 맞아요, 황삭이 끝난 거고요. 이상 없고, 자, 정삭 가겠습니다. 상단에 가공 경로 들어가 보면 정삭 가공이라고 있어요. 클릭해주고, 이미 황삭에서 여기 바깥쪽 이 라인을 다 잡았죠. 그러면 또 클릭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최종이라고 하는 화살표 꺾인 게 있을 텐데 요거 눌러주시면 우리 직전에 이 체인, 즉 직전에 가공 경로 잡았던 이 라인이 다시 이제 이렇게 활성화가 돼요. 여기가 잡힌다는 소리고요. 확인 눌러주고,
자, 공구는 어떤 거 쓸 거냐면 일단은 좀 내려보면 T211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거 더블 클릭 들어가서 홀더 들어가서 홀더 불러오기 위해서 어떤 홀더 쓸 거냐면 PDJNR 256MA15짜리 요거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인서트는 DNMG 쓰겠습니다. VNMG다, 그죠? VNMG는 너무 좀 뾰족하고요. DNMG 150404 요거 쓰겠습니다. DNMG 150404 확인 눌러주고, 이상 없으면 또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요 공구 하나 만들어졌고요. 공구 번호 2번입니다. 아까 맞죠? 정사 공구는 2번 갈 거고, 그 다음 이송 속도는 F0.18 쓸 거고, CSS G96에 S1180, G50에 S1800 이렇게 숫자를 좀 맞출게요. 예. 그 다음에 쿨런트 들어가셔서 플로드 온 해주시면 되겠죠. M08에 뜰 거고, 그 다음에 정삭 파라미터 들어가셔서 당연히 정삭 요인은 제로여야 되겠죠. 다 좋은데 이렇게 제로까지 가면 좋은데, 문제는 여기 운동이니까 아마 미적 상태일 거예요. 좀 남을 거예요. 아무튼 자, 이렇게 가공 일단 해볼게요. 근데 뭔가 좀 더 컨트롤 해야 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확인 버튼 누르고 빠져나오겠습니다. 공구가 쓱 타고 갈 거예요. 여기까지. 자, 요 공구 한번 지나가는 거 한번 보도록 하죠. 요 홈파기 부분 가공 안 했죠? 여기 웅덩이도 가공 안 들어갔네요. 맞아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다 가공이 됐겠죠. 그러니까 까만색 테두리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죠. 이게 원래 그죠? 요 치수대로, 즉 여기 캐드 선대로 가공이 될 거니까요. 그리고 공구가 여기 안 들어갔다, 그죠? 예, 맞아요. 여기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 웅덩이 부분도 공구가 살짝 안 들어갔어요. 예, 안 들어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이걸 어떻게 컨트롤 하냐 하면 일단 OK 누르고 정삭의 조건 들어가다 보면 정삭의 조건 안에 보면 여기 진입 및 복귀라고 하는 밑에 Z축 이송 설정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웅덩이를 팔 거냐 안 팔 거냐. 지금 우리는 기본값이 측벽도 안 파고 웅덩이도 우리 지나가는 이 어떤 라인 기준에서는 밑으로 내려가지 않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직선으로 갈 때 밑으로 내려가서 가공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얘를 이렇게 바꿔버리면 밑으로 내려가면서도 가공하겠다는 소리인데, 얘는 괜찮은데요. 얘를 이렇게 쭉 파먹어요. 그러면 뭐 공구가 박살날 수도 있습니다. 고장날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요거 설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디폴트 값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다만 여기를 추가적으로 한 번 더 가공할 거니까 상단에 가공 경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정삭 가공하고요. 아까는 체인을 이게 최종으로 잡았지만 지금은 요 원호 기준 뒤쪽을 하나 클릭해 주시면 공구가 이렇게 타고 들어가고 이렇게 빠져나오게끔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진입할 때는 접선으로 들어가고 빠져나올 때도 복귀할 때도 접선으로 빠져나오게끔 할 겁니다. 확인 눌러주고, 공구는 2번 공구 그대로 쓰시면 되고, 이송 속도는 F0.18이고 CSS G90에 S180, G50에 S1800, 쿨런트는 플로드 온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정삭 파라미터 들어가셔서 여유 없고, 아까 제가 진입할 때 접선, 복귀할 때 접선 그랬죠. 여기에 뭔가 진입 복귀라는 말이 나오죠. 들어가시고, 자, 진입에서는 접선이니까 요거 접선, 복귀할 때도 요거 접선 확인 눌러주고, 자, 그리고 공구가 이 수평선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니까 Z축 이송 설정도 요거 두 번째 거나 세 번째 거로 바꿔주셔야 될 거예요. 두 번째 거 바꿔놓고 확인 누르고, 확인 눌러주시면 공구가 쓱 지나갔을 텐데 잘 안 보이죠. 자, 가공 경로 들어가서 이 부분 플레이 한번 해보시면 공구가 접선으로 타고 들어가고 접선으로 빠져나올 겁니다.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주고, 자, 홈파기 홈바이트 폭은 3이라고 되어 있고요. 상단에 가공 경로 들어가셔서 홈파기 가공, 홈파기 영역이 체인으로 잡을 거니까 그대로 두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요. 화면 확대하고 여기 체인에서부터 여기 체인까지 한번 영역을 잡았습니다. 확인 누르고, 자, 그 다음에 1번은 요 공구 쓰면 되겠죠. 아이고 너무 많이 내려왔네요. 여기 이렇게 붙은 거 4747, 요거 더블 클릭하시고 아까 제가 홈파이트 폭은 3mm라고 했으니까 D는 요거 3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확인 눌러주고, 됐고요. 공구번호 3번입니다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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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삭은 따로 안 할 거고, 이송 속도는 이송 속도는 0.05 정도로 하고요. F 0.05. 이게 좀 너무 느릴 수도 있는데 홈파기는 천천히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RPM 방식으로 G97 S500 이렇게 갈게요. 여기 있는 숫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F0.05고요. 천천히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쿨런트 들어가셔서 플로드 온 해주시면 되겠죠. 됐고, 그 다음에 홈파기 형태 파라미터 들어가셔서 90도로 내려오는 홈파기고, 홈파기 황삭이 있고 정삭은 따로 안 한다고 했으니까 체크를 빼주시고, 황삭이라는 곳 들어가셔서 여유를 주시면 안 돼요. 예. 그냥 홈파기는 그냥 한번 찌르고 뺄 겁니다. 그러니까 정삭 여유를 따로 안 줄 거예요. 확인 눌러주시면 공구가 쓱쓱 지나갔을 겁니다. 자, 재료 가공 경로 들어가셔서 플레이 눌러보시면 공구가 들어가는 모습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한번 찌르고 또 이렇게 한번 찌른다는 소리예요.
됐죠? 자, 그 다음 여기 나사는 M24의 피치 1.5다, 그죠? 자, 상단에 가공 경로 나사 가공 들어가셔서 나사는 요렇게 된 거 G9494 494 797 797 요거 쓸게요. 9595 9494 9494 요거 쓰겠습니다. 더블 클릭으로 들어가시고 얘는 폴더는 그냥 그대로 두시고 인서트만 들어가셔서 이게 숫자가 요거 아마 15 혹은 150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 요거 클릭해 주시면 여기가 이제 피치 1.5짜리가 나올 거예요. 확인 눌러주고 공구번호 4번입니다. 그죠?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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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요거 앞에 거 클릭해 놓은 상태에서 건들지 마시고요. 추측해둔서 얘는 나사는 자동으로 G97로 가공되게끔 되어 있어요. RPM으로. 그래서 G97S500이라는 소리고 요거는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쿨런트 들어가셔서 플로우드 온 해주시면 돼요. M08이 뜰 거고 자, 나사 형태 파라메타 들어가셔서 자, 공식으로 계산 들어갈게요. 아까 M24의 피치 1.5죠. 자, 공식으로 계산 들어가서 여기에 기본 외측은 24파이고 리드는 피치니까 1.5라고 주시면 돼요. 그러면 24고 22.376이라는 숫자 보이시죠? 이 숫자가 어디하고 매칭되냐 하면 미터 가는 나사 M24의 1.5 피치의 미터 가는 나사의 바깥 지름은 24파이고 내측 지름 즉 골 지름은 22.376 저기 여기 이 데이터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당연히 공구가 22.376까지 공구가 들어가서 가공해야지 22.376에 가공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숫자가 매칭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둔 거고요. 요거 확인 눌러주시면 그 데이터가 이제 여기 들어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시작 위치는 클릭하셔서 요 C 모따기 앞에 시작하는 부분 클릭해주고 끝나는 나사의 위치는 요 끝부분 하나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작 끝이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나사 가공 파라메타 들어가셔서 캔드는 G76인데요 저는 G92 방식 박스 방식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박스로 바꿔주고 그리고 피치가 1.5일 때는 나사의 저립량은 6번이고요 사실 요거는 꼭 준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데이터가 있기는 해요. 이런 표가 있어서 그냥 요거 준수한 거고요 1.5 피치짜리는 한 6번 정도 좀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번 정도 반복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가공 횟수는 여기에 있어요. 5인데 이걸 얼마로요? 6으로 바꾸겠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진입 요율량이라는 건 계산으로 자동으로 클릭해 놓으면 한 피치 앞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최종 확장 길이라고 하는 부분은 공구가 뒤까지 오고 그 다음에 뒤에서 좀 더 빠져나와야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도면을 보시면 공구가 가공을 할 때 공구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여기서 바로 들어버리면 여기 완전 나사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공구는 항상 여기 앞피치에서 이렇게 공구가 이렇게 한 피치 앞에서 들어가고요. 제일 마지막에는 한 피치 뒤에서 이렇게 들어주셔야지 온전히 이 부분이 가공이 된다고 그러니까 나사 가공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부분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데 뒷부분은 여기 경로 확장 길이에다가 피치 값만 넣어주시면 뒤로 조금 더 가공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이사항 없으면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됐고요. 자, 그리고 가공 경로 들어가셔서 요거 플레이 한번 눌러보시면 공구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안 보이죠? 요거는 이따가 좀 우리 모의 가공해서 보시면 조금 더 확인하기 쉬울 거예요. 확인 눌러주고 자, 그러면 전체 공정 이렇게 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전체를 클릭하려면 전체를 클릭해서 전체 가공 경로 한번 확인해 보자면 상단에 첫 번째 거 전체 작업을 선택 한번 클릭해 주시면 체크가 여기 다 켜집니다. 하나, 체크 켜졌죠? 체크 켜졌죠? 체크 다 켜졌죠? 자, 그래놓고 상단에 여기 까만색 물결 보이시죠? 경로 확인 눌러주시고 플레이 눌러보시면 전체 공정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단면, 황삭, 정삭, 정삭 추가, 홈파기, 나사 가공까지.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 공구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안 보이죠? 그죠? 그죠? 그래서 확인을 일단 빠져나오시고요. 좀 상단에 여기 보시면 모의 가공이라고 있는데 이거 클릭해 주시면 이게 마스터캠에서 제공하고 있는 시뮬레이터의 화면이 나와요. 3D 형상으로. 그 영상은 우리가 이제 공작물 설정에서 우리가 세팅했던 어떤 데이터를 같이 물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3D가 아닌 것 같죠? 그렇죠?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이거 입체 보시면 이제 이게 3D로 보일 거예요. 자,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 꾹 누르고 이렇게 하면 또 회전이 될 거고요. 적당히 보기 좋은 위치를 좀 만들어 놓으시고 하단에 여기 플레이 눌러보시면 되는데 속도는 조금 낮추시는 게 그래도 조금 더 비주얼하게 보일 거예요. 플레이 눌러보시면 단면 자, 이거 황사 조금만 화면 바꿔볼까요? 황사이고요. 그쵸? 황사 가공 정상, 정삭 추가, 홈파기, 나사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지금 까만색 테두리가 왜 생기는지는 혹시 아시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건 CAD 선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남아있는 게 그러니까 정상이라는 소리예요. 혹시라도 이 CAD 선, 이 까만색 선 밑으로 뭔가 가공이 된 흔적이 있다면 그 부분은 공구가 치고 갔다는 소리니까 좀 더 봐야 돼요.
근데 우리 도면상에서는 우리 지금 여기 모의 가공상에서는 문제없이 그죠? 예, 다 된 것 같습니다. 여기 나사도 이렇게 깔끔하게 나온 거 보이시나요? 예, 나사도 문제없이 다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작업이 끝났으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G코드를 뽑아야지 이제 본격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럼 전체 다 켜진 상태로 확인 상단에 G1 누르시고, 그리고 저는 마스터캠에서 제공하고 있는 제네릭 환학 2X라고 하는 요 포스트 쓸 거고요. 자, 그 다음 확인 눌러주시고, 파일의 저장 위치는 바탕화면으로 할 거고요. 프로그램 번호는 대문자 5에 0822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탕화면 두고 클릭하셔서 대문자 5에 0822,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은 자동으로 .nc가 붙을 거예요. 일단 저장 누르면, 그 다음에 이제 마스터캠에서 제공하고 있는 에디터 창, 곧 뜹니다. 그 창에서 이제 G코드를 이제 보여줄 거예요. 코드 엑스퍼트라고 되어 있죠. 에디터 창이고요. 이게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우리가 방금 여기 전 5가지, 한 6개 공정, 장조 짠 요 CN 선반에 대한 G코드를 이렇게 이제 보여줄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이런 식으로 보여줍니다. 됐죠? 자, 필요 없는 부분은 G28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여기까지 드래그로 지우시고 0822이라고 프로그램 번호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G27 원점 복귀는 좋은데 이거 G50 방식으로 제가 좌표기 잡지 않기 때문에 이건 좀 지울 겁니다. 그 다음에 일본 공구 불러서 이런 RPM으로 여기 Z 쪽 넣고 이렇게 가공을 한다는 거고요. 단면 가공하고 그 다음에 곧바로 황삭이 들어가요. 그 황삭 공구 가지고 단면에 정삭했고 그 다음에 위에 형상에 황삭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구가 교환이 안 되고 바로 황삭 타고 갑니다. 단면 가공 끝났고 바로 황삭 넘어가요. 황삭이 끝나면 정삭 가겠죠. 정삭일 때는 공구를 2번으로 바꿀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정삭 가공되고 그 다음 홈 파일은 3번이었죠. 가공되고 그 다음에 나사는 아까 4번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공되고 G92로 뜬 게 확인이 되시면 되고 피치가 1.5짜리 예, 이상 없이 만들어 주시면 되고 M은 02번으로 프로그램을 종료시켜 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상단에 저장 한번 눌러주시면 아까 그 최초에 여기 저장하면서 왔던 파일 이름이 있었잖아요. 5에 0822이라고 하는 .nc 파일에다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파일 가지고 CN 선반에서 세팅하고 가공하시면 가공이 이렇게 완성이 되겠다, 그죠? 예,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있는 걸 좀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죠. 이번 시간은 마스터캠 CN 선반 65강인데 사실 이게 구독자 요청 강의이기도 하다 그랬습니다. 선반 가공 외경 축 부품에 대한 캠 프로그래밍 작업 진행했고요. CAD 파일 가지고 마스터캠에서 CN 선반 캠 가공 진행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G코드, M코드 있었고요. CAD에서는 오버킬로 중복선 삭제하고 당겨왔습니다. 그리고 버전을 항상 많이 낮췄어요. 저는 CAD 2000 버전으로 버전을 낮춰버려요. 그 다음에 앞단 가공했었고 단면, 그 다음 황삭, 정삭, 홈파기, 나사 이렇게 가공했고 공구는 4가지 공구 사용했고 여기서 사용한 예제는 컴퓨터 응용 선반 기능사의 선반 가공 작업 공개도면 30번에 해당하는 외경 축 부품 요 축 부품에 대한 CAD 파일을 사용했죠. 사실 요 도면은 그죠? 맞아요. 큐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격증 시험용 공개 도면이라고 했습니다. 예, 나머지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다 되실 것 같아요. 되셨죠? 자, 여기서 사용된 예제 도면 파일 등 영상 하나 설명 부분 안에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았을 때 URL 제공해 놓을 테니까 보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번 강의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